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물놀이 강좌를 맡은 시흥시립 전통예술단 악장 김소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사물놀이의 탄생과 배경에 대해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함께 사물놀이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는 사물놀이의 탄생과 배경 이해하기입니다. 지난 시간 강의를 통해 사물놀이가 어떤 공연 예술 작품인지 조금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난 시간에는 사물놀이가 어떻게 생성되고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사물놀이의 탄생과 배경에 대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물놀이의 용어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물이라는 것은 네 가지의 악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놀이는 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네 가지의 악기를 가지고 논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지난 강의에서 농악은 몇 세기부터 행해졌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바로 14세기 중반부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다면 사물놀이는 언제부터 공연되었을까요? 15세기? 16세기? 네, 사물놀이는 바로 1987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00년이 채 안 됐죠? 올해가 2024년도이니 아마 올해로 37년째 되네요. 생각보다 역사가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984년생이니 제 나이 4살 때 사물놀이가 시작됐네요. 굉장히 역사가 짧습니다. 그렇다면 사물놀이를 처음 세상에 내놓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국 문화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 알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TV 프로그램 예능에도 나오셨던 분인데 네, 바로 김덕수 명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987년 김덕수 사물놀이패에 의해 탄생된 공연 작품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이 김덕수 사물놀이패 사진이고요. 왼쪽부터 이광수, 김용배, 김덕수, 최종실 명인입니다. 김용배를 제외한 3명의 명인은 현재까지도 후진을 양성하며 활발히 공연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 시점에서 약간은 의아한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사물놀이가 전통 공연 예술 작품이라고 이전 강의 때 소개했는데 37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진 사물놀이가 전통 공연? 약간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러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사물놀이를 전통 예술로 분류하는 이유는 사물놀이가 바로 농악에서 파생된 공연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사물놀이에 연주되는 모든 장단들은 각 농악 장단들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판꽃을 할 때 사용되는 소품이나 의상도 모두 농악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따라서 사물놀이가 시작된 역사는 매우 짧지만 사물놀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농악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전통 예술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물놀이가 김덕수 사물놀이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농악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물놀이가 탄생되었을까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약간의 한국사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 시절을 겪은 것은 모두 알고 계실까요? 1910년도부터 1945년도까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일제에 의해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해방이 되면서 미국의 많은 지원 아래 한국은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산업적으로 초고속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도시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한국의 전통예술은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 곳곳에는 여전히 전통예술을 업으로 삼고 있는 명인들이 존재했는데요. 그중 젊은 명인인 김덕수, 이광수, 최종실, 김용배가 뜻을 모아 현 시대에 맞는 전통 공연 예술 작품의 필요성을 느끼고 사물놀이를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물놀이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후 사물놀이는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김덕수패 사물놀이는 대스타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연주할 수 있었던 사물놀이는 각 학교는 물론이고 직장인들, 심지어 주부들에게까지 전파되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런 인기에 힘입어 1995년도에는 UN 기념식에서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지휘자와 함께 축하 공연을 하며 세계적인 인지도를 쌓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관련 자료 보시겠습니다.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사물놀이를 업으로 삼게 된 계기가 TV에서 김덕수 명인과 정명훈 지휘자의 공연을 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이렇듯 사물놀이는 발전 과정을 거치며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공연 예술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물놀이의 탄생과 배경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사실 사물놀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이 짧은 시간에 모두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학습하신 내용은 정말 매우 짧게 핵심적인 내용만 공부하셨으니 사물놀이를 더욱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사물놀이를 검색하시면 더욱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물놀이에서 연주되는 장단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장구 장단을 배워볼 테니 장구가 있으신 분들은 준비해 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지난번처럼 작은 박스와 나무로 된 채 2개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